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런 독립운동, 항일운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1박 2일에서 나왔던 그런 섬인데요. 바로 항일운동의 섬,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소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소환도가요, 위치가 어디냐면 완도 옆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제가 한 21살인가 22살인가 쯤에 저는 어딜 갔었냐면 완도로 간 다음에 배를 타고 보길도 옆에 있는 요 넙도를 갔어요. 왜냐면 저희 그 친척 언니의 시댁이 넙도기 때문에 피서로 여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넙도도 가고 보길도도 가고 장사도 가면서 아빠랑 낚시도 하고 막 피서를 즐겼는데 소환도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에 바로 옆에가 소환도였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도가 왜 항일운동의 섬인지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소환도 앞에 요 앞에 당사도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환도는 보길도와 그 옆에 보면 소환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쪽은 보길도, 동쪽으로는 여기에 무슨 청산도라고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있으면 소환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제주도가 있는 그런 섬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남해에 섬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다 섬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낚시광이기 때문에 이 남해 웬만한 섬들은 되게 많이 제가 다녀봤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소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환도는 위치적으로는 어쨌든 보길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소환도의 크기는 현재 우리나라 여의도의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면적 23.16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의 길이는 약 42km로 여기서도 양식을 많이 하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 완도 주변, 보길도 주변 다 이런 뭐 김이나 뭐 이런 전복 이런 양식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여기를 피서 갔을 때 느낌이 물이 깨끗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이 소환도는 바로 항일운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이곳에 너무나 유명한 독립운동가 바로 김경천 선생과 송내호 선생, 그리고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서 그런 많은 애국지사가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제2대 국회의원 고 정남구 선생도 여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항일운동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환 사립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천천히 이제 다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소환도의 독립운동의 역사부터 한번 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가면 항구에 들어가자마자 요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환도는 항일의 땅, 해방의 섬, 소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입구부터 소환배달청년회라고 되어 있죠. 이 소환배달청년회가 바로 송내호 선생님이 조직한 그런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제 독립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 소환도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얘기를 한다면 바로 1905년 을사늑약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환도는 이런 섬인데 이 소환도의 섬에 약 그때 당시 지금은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지만 그때 당시는 약 5,000명 정도,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의 그 땅들을 모두 빼앗고 이제 일본이 우리 그런 황실 귀족들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땅을 빼앗는 토지 소송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일본에게 약간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그들에게 자귀, 자작이다, 귀족, 황실 귀족의 자귀를 주면서 땅도 줬는데, 그때 당시 대표적인 또 친일파인 사도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한테 자작이란 자귀와 함께 이 소환도의 소유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용은 이 소환도를 담당하는 수조권, 세금을 걷는 권리만 갖고 있었지, 이 소환도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경작권은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농민들은 이것은 우리가 계속 경작을 했던 우리 땅이다, 왜 어찌 우리 땅을 친일파 이기용한테 준다는 것이냐로 거세게 저항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13년 동안 토지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 토지 소송을 하는 중에 이 친일파와 함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1913년에 이런 일이 1909년에 1905년에 을사늑약의 토지 소송이 있었고요. 1909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9년에는 소환도 근처에 있는 바로 당사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당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당사도는 소환도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당사도는 예로부터 여러분 그 완도 근처가 이제 장보고에 청해진이 있었던 곳인 거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통일신라 때부터. 자, 그랬던 곳인데 일제의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도가. 그래서 일제 선박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게 이제 등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다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등대가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거지. 약탈의 상징이었던 그런 항구였고, 그 등대가 꼴보기 싫은 상황에서 바로 1909년 동학군 이준하 선생과 함께 6명이 이 등대에 있는 이 일본인들을 이제 이 등대 시설물을 다 파괴하고 여기에 있는 일본인 4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일운동의 또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환도를 포함해서 이 당사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토지 소송도 그렇고 일본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등대에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약탈을 하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일본인들을 4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일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한창 1920년대 이 소환도는요, 어느 정도로 독립운동을 많이 하게 되냐면, 소환도에 한 2,000여 명의 주민 중에서 800명이 불령선인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섬에 있는 주민이 정말 2,000명에 800명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건 2명 중에 1명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독립운동의 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토지 소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토지 소송이 길게 13년이 이어지다가 1921년에 드디어 소환도 6천여 명 면민이 승소하게 됩니다. 소환도 근처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 6천여 면민이 거기에 있는 땅을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결국 친일파에게 넘어가지 않는 승소가 일어나게 돼요. 이기게 된 거지. 결국 투쟁 끝에. 그래서 승소하고 난 뒤로는 이 승소의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1923년에 우리의 이 항일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까 송래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중화학교를 소환사립학교로 만들게 되는데, 학교를 만드는 데는 큰 돈이 들죠. 그때 이 소환에 있었던 소환도의 그 주민들이 자비를 걷어가지고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금액이 1454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1454원이 지금의 가치로는 1억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약 1억 3천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자비를 모아가지고 소환 사립학교를 건립하고 이런 식의 문구를 걸었다고 해요. 배움만이 살 길이고 항일의 길이다. 우리가 계속 배움으로써 항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학교가 바로 소환사립학교였고, 그 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소환사립학교는 지금도 복원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소환도에. 당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요. 이 소환사립학교는 일제 통제 하에서도 기존의 공립학교는 꼭 일장기를 걸었어야 되고 막 한국시민 서사를 막 암송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국어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고, 이 안에서 이제 교가와 함께 독립군가, 독립운동가, 청년가 같은 그런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게 했으며, 그리고 원래 일제의 그 축제일, 일왕의 생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휴교를 한다든지 일장기를 걸어야 되는데, 일본 국기도 개양하지 않았고 항상 태극기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학교가 소환사립학교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막 눈에 가시처럼 소환사립학교가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1927년에 5월에 사립 소환학교를 결국 강제 폐쇄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중앙일보에서 군수와 시장이 출동해서 학교를 돌연 폐쇄했고 많은 그 거기 주민들이 폐지를 반대하고 이제 뭐 복교 동맹 조직하고 다시 복교해야 된다고 했다라는 그런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복교를 시키려고 했지만 1927년에 그 송내호 선생이 만들었던 배달 청년의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량 구속을 하게 되고 그 많은 여기 소환사립학교 선생님들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대량 구속을 하게 되면서 결국 복교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학교를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환도의 독립운동의 본거지, 독립운동가들이 양성했던 학교가 바로 소환사립학교였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근데 계속해서 송내호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송내호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 항일의 땅, 이 소환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뭐랄까 독립운동의 큰 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송내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송내호 선생님은 이제 교육 쪽에 되게 힘썼고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나름. 이 송내호 선생님은 1895년에 이 소아면 비자리에서 태어났고요. 이 비자리 항구 자체가 제주도, 목포, 부산을 좀 연결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거기에 이제 이 송내호 선생님의 아버지가 거기 여각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객주와 여각이란 거 들어보셨죠? 유통을 맡고 선박의 유통을 맡고 물건을 맡아주고 환전을 해주기도 하고 여간업을 하는 꽤 돈이 되는 그런 식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꽤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그래서 막 서울, 광주, 일본 이런 식의 유학을 보냅니다. 송내호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1911년에 보통학교 과정을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중화학원을 차린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영흥학교, 사립영흥학교 교사가 됐어요. 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켰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에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완도읍의 3.1운동을 이 송내호 선생님이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에 이제 11월에 만주에서 이제 무장 투쟁 단체가 결성이 되잖아요. 1919년 3.1운동 이후로는 다 만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하도 막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대한독립단이 있었는데 대한독립단의 전라도 지단을 이 송내호 선생님이 이끌었고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를 하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년여는. 추록을 하고 나서도 독립운동의 열망은 끊어지지 않고 비밀결사단체를 만들어요.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겉으로 봤을 때는 개를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바로 수의위층계입니다. 수의위층계는 뭐냐면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자, 어려울 때 돕자라는 식으로 전통적인 개 같은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또 역시나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을 조달했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원을 파견해서 중국의 독립군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송내호 선생님은 1923년에 이 소환도의 청년 100명을 모아놓고 아까 나왔던 청년들을 모아서 배달 청년회를 만듭니다. 여기서의 배달은 배달의 민족의 배달이죠. 요즘 그 야식 그거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 청년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배달 청년회 회장이 송내호 선생님, 그리고 부회장이 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정남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배달 청년회에서는 1923년에 노동자와 이런 농민들의 그런 대변을 해줬던 노농 대성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노농 대성회가 1924년에 원래 노동쟁이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소작농들이 일본인 지주가 많았기 때문에 이 소작쟁이 자체도 독립운동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막 주직을 하면서 소환 노농 대성회를 막 열게 되는데 그때 일본인 경찰관을 이제 좀 이렇게 공격했다, 배척했다 이런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시다가 그리고 나와서도 또 항일 투쟁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무슨 이제 1926년에 살자회, 뭐 여성회, 소년회 각종 조직을 하면서 그 나이별로 조직을 해서 이 단체는 모두 다 독립운동으로 또 연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제 약간 서울의 공산주의 그룹의 전진회 그리고 우리 물건 쓰자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자고 했던 조선물산 장려회, 우리 나중에 한국사 교과서에 배웠었던 거죠. 조선물산 장려회를 이끌었던 것도 송내호 선생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물산 장려회들을 막 그런 것들 추진했던 조선민흥회의 이제 딱 첫 발기 모임에서도 송내호 선생님이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신간회가 좌우합작단체로 유명하잖아요. 이 신간회의 상무 간사로 활동했던 분이 또 송내호 선생님입니다. 사실 송내호 선생님을 잘 몰랐었던 제가 되게 부끄럽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셨고 마지막 투옥을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 배달청년회가 조선청년총동맹이 1군 1동맹 원칙에 따라서 완도 청년동맹으로 만들고 그때 무슨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이 일본에게 좀 이렇게 좀 그 선언 자체가 약간 불령선인 같은 선언이었다 이러면서 또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3차례나 옥고를 치르시게 되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이제 몸 담으시다가 결국에는 이 마지막 3번째 구속에서 폐결핵, 원래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심해지게 되시고 결국 병보석으로 나와서 결국 1928년 12월 20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젊은 나이를 온 생애를 독립운동으로 바치시고 정말 34이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송내호 선생입니다. 송내호 선생님이 대표적인 소환도의 독립운동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많은 단체들 막 이끈 거 나오죠. 이런 짧은 생애에 이런 많은 단체를 이끌었고 불꽃 같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가 있냐면요. 조선의 나폴레옹으로 유명한 김경천 장군이 있습니다. 이 김경천 장군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본군 장교로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군 장교였지만 해외로 망명을 해서 우리의 이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왜 조선의 나폴레옹이냐면 얼굴도 인물도 훤칠하고 이때 당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전쟁이 막 크게 승리를 했으며 백마를 탔던 이 김장군을 보면 조선의 나폴레옹이야 김장군이 뜨면 다 이겨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이끌었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숨어 다니면서 이름을 여러 번 바꾸셨더라고요. 김광서, 김경천, 김응천 이런 식의 여러 이름을 썼고 별칭이 바로 조선의 나폴레옹이었다. 만주나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경천 선생님도 바로 이 소환도 출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을 배출했던 이 소환도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소환도는 역사적으로 일단 쭉 보면 이 소환도 자체가 고려 때도 계속 이어졌고 조선시대도 계속 쭉 이어졌던 곳인데 일단 소환도에 딱 가게 되면 어떤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냐면 소환도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아직도 독립운동으로 뜨거운 곳이더라고요. 자, 아까도 봤지만 입구에 일단 소환 배달 청년의 이런 항일의 땅, 광복의 섬 소환도라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소환도에 지지 않는 태극기 부표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항구 쪽에 친환경 부표래요. 친환경 부표로 또 태극기가 하늘에만 넘실대는 게 아니라 하늘에만 펄럭이는 게 아니라 넘실이래. 바다에도 넘실대는. 그래서 요거 너무 실제로 보면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환도는 독립운동의 섬이기 때문에 태극기의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태극기를 개항하는 섬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소환도 소진마을 365일 나라사랑 태극기 개항식 이런 사진을 찾았는데 소환도에 1년 내내 태극기를 개항할 수 있는 건요. 완도읍에서 특별 조례를 만들었대요. 완도군이 365일 태극기를 개항할 수 있도록 특별 그 조례라는 건 그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그런 지역 법령입니다.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는 광복절 특별 그런 기념일이 아니어도 소환도는 1년 내내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이며 이런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환도에 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소환항일 기념관이 있고 그 옆에 아까 복원된 사립소환학교가 옆에 있는데요. 소환항일 기념관에 가면 역시나 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요. 이곳에 가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송내호 선생이라던가 송내호 선생님 이런
형제였던 송기호 선생님의 그런 독립운동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소환도의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인물상이 쫙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도는 어느 정도의 독립운동을 이제 양성을 했냐면 아까도 800명의 불령 선인으로 찍혔다고 했잖아요. 항일 독립운동가 89명이 소환도에서 나왔으며 그 중에서 20명이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국 면 단위 중에 1위래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다라는 건, 와, 독립운동가 89명에다가 진짜 이 독립유공자 표창 20명이라는 건 이 섬 자체가 진짜 독립운동의 섬이라고 할 만합니다. 조그마한 섬에서 진짜 항일의 땅, 해방의 섬인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다 이렇게 기념관에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막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막 태극기, 실제로 태극기가 아직도 막 어디 곳곳에서 다 이렇게 펄럭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당사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당사도는 항구의 문이다. 그래서 원래 항문도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자지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사도의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당사도란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자지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면 여러분 흠칫했겠지만 어감이 영 좋지 않다 해서 당사도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당사도의 옛 이름이 자지도예요. 근데 왜 당사도라고 하게 됐냐면 바로 완도에 그 청해진이 있을 때 통일신라 시기에 당나라로 가는 그런 배가 무사안위를 비는 당의 그런 절이 있었고요. 당에게 이제 당으로 가는 배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절. 그래서 당사, 당의 그런 사찰이 있었던 절이다. 당의 사찰이 있었던 섬이다. 당으로 가는 배에게 무사안위를 비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그런 섬이다 해서 당사도라는 명칭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 왜 했냐면 이 섬에 좀 재미있는 비석이 2개가 남아 있어요. 아까 그 동학군이 여기 있는 그 등대에 있는 일본인들을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 등대에 살해당한 사람들이 안타깝다 하면서 뭔가 그런 조난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광복 이후에 그 조난 비석 그 기념비를 막 다 부셨어요. 박살을 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도 뭐 역사의 하나의 흔적이다 해서 이곳에는 항일 전적비와 이 옆에 깨진 거 보이시죠? 기억자로. 그래서 조난 기념비가 2개가 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사도에 그런 일이 등대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2개가 같이 세워져 있는 아이러니? 근데 그런 곳이 바로 당사도라는 거. 뭐 이런 식의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있고요. 또 소환 항일운동 기념탑이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항일운동 기념탑은 의미가 되게 멋진데요.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어요. 여기서의 검은 돌은 일제의 그런 압제, 일제의 억압, 이것을 의미하며 흰 돌은 우리의 그 백이민족의 그런 순수성, 저항의식, 그리고 색에 뻗어져 있는 것도 우리의 그 저항의식을 표현하는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항일운동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환도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실제로 둘러보면은 저도 사실 소환도가 이렇게까지 항일운동의 정신이 많았던 그런 섬인지 저도 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도에 가면 또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이 바로 송내호 선생님의 가족 무덤이 있는데요. 여기는 송내호 선생님 그리고 송기호 형제가 묻힌 이런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조촐한 것 같아요. 조촐한 무덤. 비석은 좀 멋지지만 그냥 일반 무덤 같은 조촐한 무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수많은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물들이 있는 정말 그야말로 항일운동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완도 자체가 주변이 볼 곳이 많아요. 그래서 완도, 복일도, 소환도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소환도에 이런 항일운동의 정신을 좀 여러분들이 광복절 같을 때 8월 15일 피서 겸 광복절 겸 이렇게 한번 소환도에 들리시면 낚시도 하고 피서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독립운동의 이런 명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나중에 또 코로나 나아지면 기회가 되면 한번 소환도에 가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항일운동에서 소환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그 항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즐거운, 재미있는, 감동적인 역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